한국 때문에 180도 바뀐 몽골 전 국민이 한국만 바라보는 특이한 나라. 몽골인의 90% 이상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국 브랜드가 진출한 것을 넘어 한국의 영향력은 몽골 사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죠. 몽골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장래 희망이 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잠시만요.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6년간 일하고 얼마 전 몽골로 돌아온 바야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며 생활했어요. 매일 아침 공장 근처 찐빵 가게에서 따뜻한 만두를 사 먹었고, 퇴근 후엔 동료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좋은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추억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란바토르에 돌아와 처음 거리를 걸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먼지투성이 도로가 펼쳐져 있었죠. 집 앞 골목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었는데 뿌연 공기 속에서 숨쉬는 모습이 눈에 밝혔어요. 한국에서 익숙했던 맑은 공기와 깔끔한 거리가 몽골에서는 너무 달라서 쉽게 적응되지 않더라고요. 서울에선 아침마다 숙소 창문을 열면 상쾌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가끔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있었지만 공기청정기를 틀면 금방 나아졌죠. 그런데 몽골에서는 다르다는 걸 새삼 느껴요. 울란바토르의 겨울 아침은 연기로 가득 차 있어요. 집 밖으로 나오면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길가에 쌓인 눈마저 검게 변할 정도로 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많은 한국 분들이 몽골의 공기가 맑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그래서 요즘 들어 반짝이던 한국의 겨울 풍경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깨끗한 공기와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선 창문을 열어도 상쾌함 대신 먼지가 밀려들어와요. 전부 다 석탄 난방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비교하면 오염 수준이 차원이 다르죠. 몽골 사람들도 가끔 저한테 묻곤 해요. 몽골 보드카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던 날이 있었죠. 공장 동료들이 오늘 공기 안 좋다며 창문을 닫던 날도 기억나요. 아마 몽골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 공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지만 사실 몽골의 공기질이 훨씬 더 나쁘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어요. 아침에 집 앞을 나서면 하늘이 뿌옇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끔거려요. 한국에서 맡던 신선한 공기와 따뜻한 찐빵 냄새가 너무 그리워졌어요. 사실 가능만 했다면 한국에 더 오래 있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7년을 살면서 떠나기 싫을 만큼 정이 들었죠.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따뜻한 바닥, 난방이 저를 맞아주던 그 시간이 지금도 간절히 그리워집니다. 주말이면 동료들과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몽골에서는 그런 여유로운 분위기를 찾기 어렵지만 그래도 비슷한 점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몽골은 한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울란바토르 곳곳에 한국식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을 키워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몽골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외국인이라고 차별받거나 소외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가능하다면 가족들까지 모두 한국으로 데려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었죠. 울란바토르에 있는 엄마와 어린 동생이 떠올랐어요. 매일 추운 방에서 석탄을 떼며 생활하는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에서 살던 따뜻한 방을 가족들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생이 한국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밝게 웃는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몽골에서보다는 한국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고 결국 저는 몽골로 돌아와야 했어요. 한국을 떠날 때 공항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죠. 하지만 혼자 한국에서 일하며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건 어려웠어요. 한국에서는 공장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부품을 조립하고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생활이었죠.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몽골로 송금했지만 그 돈만으로 엄마와 동생을 계속 부양하기에는 부족하더라고요. 결국 가족들이 모은 돈과 제가 한국에서 번 돈을 합쳐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부의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어요. 그 아파트를 임대해 월세를 받기로 했죠. 대신 저희 가족은 시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임대해준 시내 중심부 아파트의 월세는 꽤 괜찮아요. 한국 돈으로 약 1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몽골로 파견 온 한국 기업 직원들의 숙소로 쓰이고 있어요. 처음 한국 기업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임대해준 아파트에서 한국 사람들이 지낸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머물렀던 숙소처럼 바닥 난방도 있고 깔끔하게 지어진 곳이라 직원들도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월세를 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몽골로 돌아오게 됐죠. 물론 수입은 한국에서 일할 때보다 줄었어요. 한국에서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었지만 몽골에서 받는 월세는 180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한국에서 혼자 지낼 때는 생활비만 해도 100만 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몽골에서 사는 게 더 안정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은 시 외곽의 작은 주택이에요. 크지는 않지만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느껴져요. 아침마다 엄마가 끓여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이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국에서 혼자 지내며 외로웠던 시간들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막상 몽골로 돌아와 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특히 겨울이 되면서 몽골의 혹독한 추위와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됐죠. 한국에서는 숙소에 들어서기만 해도 따뜻한 바닥 난방이 저를 감싸줬어요. 발을 내밀면 바닥에서 포근한 온기가 올라와서 추위를 느낄 틈이 없었죠. 하지만 몽골은 달라요. 여기서는 난방을 위해 집집마다 석탄을 떼야 해요. 우리 가족이 사는 시 외곽의 작은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화덕에 석탄을 넣고 불을 피우며 겨울을 나죠. 그래서인지 겨울이 되면 울란바토르 하늘은 뿌연 연기에 뒤덮여요. 도심 전체가 희뿌연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공기가 탁해요. 아침에 문을 열 때마다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찌르고 눈이 따끔거리고 목이 칼칼해져서 기침이 나와요. 동생이 학교에 갈 때도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데 이제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골목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며 뛰어놀지만 그 작은 몸들이 뿌연 공기 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눈에 밝혀요. 언젠가 창밖을 내다봤는데 온 하늘이 짙은 회색으로 덮여 있어서 가까운 건물조차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과거 산업혁명 시절 런던을 덮쳤던 스모그보다 더 심한 수준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 환기할 수 있었어요.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고 상쾌했죠. 하지만 몽골에서는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 대신 매캐한 연기만 들어와요. 사실 우리 집도 석탄 난방을 해요. 난방이 없으면 겨울을 버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따뜻함을 얻기 위해 태운 석탄이 결국 다시 오염된 공기로 돌아와 우리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다행히 변화의 움직임도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구매한 시내 중심부의 최신식 아파트도 그런 변화 중 하나예요. 그 아파트는 한국이 지어준 건물이에요. 덕분에 바닥 난방이 깔려 있어서 따로 석탄을 뗄 필요가 없어요. 이 덕분에 우리는 그 아파트를 한국 기업에 임대해 줄 수 있었고 상당히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임대를 내어주기 전에 처음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발밑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지냈던 숙소처럼 포근했고 석탄을 떼지 않아도 실내가 충분히 따뜻했죠. 무엇보다 연기 걱정 없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게다가 실내에는 커다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천장에 달려있거나 다용도실에 배치된 형태였죠. 한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마다 이런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몽골에서도 한국 덕분에 이런 신식시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어요. 또한 한국에서도 도시의 공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최근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브랜드들이 울란바토르에 고급 아파트를 짓는 걸 넘어서 몽골 정부와 함께 주택 정비 사업을 시작했어요. 특히 바닥 난방이 들어간 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눈에 띄었어요.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층짜리 작은 주택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 외곽 우리 집 근처에도 한국식 온돌 시스템이 들어간 집이 새로 생겼어요. 그 집에 이사 온 이웃이 석탄을 안 써도 실내가 따뜻하다며 활짝 웃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니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사실 석탄 난방은 바닥 난방과 비교할 수 없어요.
불을 피우면 순간적으로 뜨거워지긴 하지만 꺼지면 금방 식어버리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창문 틈으로 냉기가 스며들어 이불을 덮어도 몸이 으슬으슬 떨리곤 했어요. 그런데 한국식 바닥 난방은 이 모든 걸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실내는 전혀 춥지 않았어요. 바닥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따뜻함 덕분에 맨발로 돌아다녀도 괜찮았죠. 무엇보다도 공기질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몽골에서는 매일 아침 뿌연 연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한국 덕분에 그 현실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울란바토르 거리에서 석탄 연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 가슴이 뛰어요. 한국이 몽골의 겨울을 180도 바꿔놓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동생이 깨끗한 공기 속에서 학교에 가는 날을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사실 한국이 몽골을 위해 해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공기질 문제 해결만 해도 엄청난 변화인데 그걸 넘어 다른 문제들도 점차 해결되고 있어요. 원래 몽골은 중국에 의존해 물건을 수입했어요. 울란바토르 시장에 가면 중국산 제품들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 물류비가 비싸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았어요. 예전엔 쌀 한 포대를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엄마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겨우 결정을 내렸고 저희는 생필품 하나를 장바구니에 넣을 때마다 망설였죠. 그런데 한국 덕분에 그런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이마트나 CU 같은 한국 브랜드가 몽골에 들어오면서 변화가 시작됐죠. 처음 시내에서 이마트 간판을 봤을 땐 믿기지 않았어요. 궁금한 마음에 들어가 보니 익숙한 한국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쌀, 라면, 비누 같은 생활 필수품들이 예전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열돼 있었죠. 이제는 동생이 배고프다고 하면 가까운 CU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올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 맛이 한국에서 먹던 그대로라서 처음엔 정말 신기했죠. 생활이 확실히 편해졌어요. 예전엔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보고 한참 고민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물건을 좀 더 수월하게 살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이제 물건값 걱정을 덜 한다며 기뻐하고 있어요. 게다가 몽골에는 저처럼 한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도 몽골로 돌아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죠. 다들 편의점에 가면 한국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집어들 때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떠올라 괜히 그리운 기분이 들곤 해요. CU에 들어가 한국어로 쓰인 과자 봉지를 볼 때마다 한국에서 동료들과 나눠 먹던 기억이 떠올라요. 어떤 날은 삼각김밥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어요. 그냥 편의점에 가는 것뿐인데도 그 안에서 한국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한국이 몽골에 가져다준 편리함이 이렇게 일상 가까이에 있다는 게 새삼 실감나죠. 물가가 안정되고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한국 덕분에 몽골에서도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몽골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한국에서 익힌 것들이 몽골에서도 빛을 발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몽골에 기여한 건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교육이 그렇죠. 한국이 제공한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고 기술을 익힌 몽골의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 역시 한국에 가기 전 울란바토르에서 무료 한국어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 그때 배운 것들이 결국 한국 공장에서 일할 때 큰 도움이 됐어요. 동생 친구들 중에도 한국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서 기술 교육까지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예전엔 저처럼 한국 공장에서 일하면서 용접 기술을 배워 몽골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마치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놀라워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오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라는 말이 흔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술을 한국인들이 몽골 현지에서 직접 가르쳐주고 있어요. 덕분에 몽골의 젊은이들이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제 남동생도 언젠가 한국에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몽골에서도 한국 기술을 배울 기회가 많아졌어요. 기술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한국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이제는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공장을 세우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어요. 울란바토르 외곽에는 한국 자동차 부품 공장이 들어섰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거기에 취직했는데 월급이 꽤 높아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몽골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해외로 나가는 게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 덕분에 몽골에서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어요. 공장 근처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엔 일할 곳이 없어서 다들 막막해 했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 덕분에 아침마다 활기차게 일터로 향하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아파트를 샀듯이 친구들도 각자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한국이 몽골에 단순한 일자리만 준 게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희망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몽골의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몽골의 겨울이 석탄 연기로 뿌옇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한국이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 기술을 들여오면서 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요. 얼마 전 시 외곽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걸 직접 봤어요. 공기가 비교적 깨끗한 지역이라 햇볕도 잘 들어와서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어요. 이 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고 무엇보다도 연기가 줄어들면서 동생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한국 덕분에 몽골의 하늘이 점점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 지원 덕분에 몽골의 병원 시설과 전문성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아프실 때 울란바토르 병원에서 며칠씩 기다려야 했어요. 장비도 낡고 의사들도 바빠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이 최신 의료 장비를 보내고 몽골 의사들에게 추가 훈련을 시켜줬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새 엑스레이 기계가 도입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동생이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몇 시간이고 대기해야 했을 텐데 이제는 진료도 신속하고 치료도 바로 가능했어요. 특히 폐렴 증상이 심해졌을 때도 최신 의료 장비 덕분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가족 중 누군가 아프더라도 병원을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몽골 병원의 수준이 한국 덕분에 높아졌고 덕분에 사람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있죠. 또한 한국과의 문화 교류 덕분에 몽골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어느 날 동생 방에서 BTS 노래가 흘러나오길래 가보니 동생이 거울을 보며 춤을 따라 추고 있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많아졌어요. 울란바토르 광장에서 K-팝 공연이 열리는 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춰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는 몽골에서도 한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아이들은 더 큰 세상을 꿈꾸고 자신도 언젠가 그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은 몽골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경제, 환경, 의료, 문화 모든 면에서 발전을 이끌어 주었고 덕분에 몽골 사람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몽골 경제는 여전히 중국에 더 깊이 의존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울란바토르 시장에 가면 중국에서 온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고 품질도 그다지 좋지 않았죠.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야 했어요. 게다가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에는 향신료가 강한 중국식 고기 요리나 우리 입맛과는 다른 음식들이 많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몽골 사람들의 입맛마저 중국 스타일에 길들여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달랐어요. 한국이 몽골과 협력하는 방식은 우리를 존중하고 함께 발전하는 것이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동료들이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세게 밀어붙인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몽골이 중국에 더 의존했더라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억눌렸을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몽골에 와서 값싼 노동력만 착취하고 우리 목소리는 묻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국 덕분에 몽골은 더 이상 중국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독립적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이마트에서 한국산 쌀을 사고 CU에서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중국 물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요. 한국 덕분에 몽골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어요. 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인지 한국이 몽골에 자유를 선물해준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보다도 직접 몽골로 돌아와서 보니 그 변화를 더 깊이 체감하게 되네요. 반면 몽골이 한국에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만은 누구보다 크죠.
시외곽 작은 집에서 엄마가 끓여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날들을 떠올려요.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숙소에서 나누던 웃음소리,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어요. 앞으로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한국까지 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